네, 안녕하십니까. 중동고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홍승혁이라고 합니다. 중동고 데뷔반, 중동고 내신반입니다. 아유, 교사가 있으면 큰일 났죠. 아유. 자, 지금 이제 서머 전사고 400기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400문제 정도를 우리 아이들이 방학 특강 기간 동안 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답 제로, 그러니까 오답이 없어야 되겠죠. 그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홍승혁이라고 하고요. 한양대 수학과 나왔고 그다음에 제 1회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모의고사 만드는 사람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강의까지 곁들여서 최고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학 부분에서 대상이 나오는 거는 아직까지 저만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성 콘텐츠 평가단이라고 해서 대성에서 신규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내신 자료 같은 걸 낼 때 저한테 검수를 받고 이제 제 의견 전달 받고 수정해서 이렇게 내게 되는 평가단 위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 문제집의 대표적인 대장격이죠. 블랙라벨도 검수위원 맡고 있고요. 이투스북도 검수위원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고 1등급반 맡고 있고 이번 중간고사에 100점 나왔어요. 네. 참고로 중등고 이번에 평균이 56점, 53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1컷이 70점대입니다. 네, 다행히도 이제 100점을 맞은 친구가 있어서 면이 좀 편네요.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수학 실력이나 아니면 수학 하는 걸 보면은 약간 긴 터널에 갇혀 있는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끝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막막해하는 것 같은데 저와 함께라면 제 이름이 뭐였죠? 홍승혁이었죠. 이 승자가 이을 승자, 혁자가 빛날 혁자입니다. 터널의 끝까지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자, 그럼 이제 왜 전사고 400이고 왜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기출을 풀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깔끔한 시험이요. 계산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이 주변 강남구에서는 이제 내신 문제들을 보면 계산으로 더럽혀진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전사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깔끔한 그런 시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학교별 특징이 확실합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모국 기출 변형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상고는 유명하죠. 올 단답형, 서술형 단답형 섞어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타임어택을 아이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문항수가 최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당 2분 내에 끊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난이도가 비교적 깔끔하고 그렇다고 해도 사실적으로 힘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없이 너무 힘들고요. 세 번째, 이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2개 이상의 개념문합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무래도 변별력을 위해서 이렇게 출제하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크게 다가올 것 같고요. 시험장에서는 그걸 풀어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번 이제 하이 퀄리티인데요. 여기서 내는 문제들이 다 좋은 퀄리티의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가져갈 만큼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고 좀 더 수학적인 견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이 퀄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에 있는 걸 보시면 2022년 외대부고 1학기 기말 문제예요. 근데 오른쪽에 잠깐 보실까요? 2021년 9월 9일 30번입니다. 이걸 변형해서 내신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잠깐 보실까요? 2023년 중동고에서 1학기 중간 문제로 출제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문제를 외대부고 먼저 습득을 하고 나머지가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보시면 2022년 왼쪽에 상상고 1학기 기말 문제인데 그 밑에 중동고 2024년 기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위에 보시면 공통 접선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밑에서 동시에 접하는 이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동시에 접하는 직선이라고 하면 공통 접선을 의미합니다. 거의 말만 바꿔서 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방금 보신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휘문고에서 한 번 더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400반의 컨텐츠는 도대체 뭐냐? 일단 전사고 시리즈 400 하나고 상상고 외대부 최근 기출 458문항입니다.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건 공수 2기 때문에요. 공수 2만 이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도 4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모의고사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분류해서 넣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확실하게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을 거고 좋은 문제 받아들이면서 좀 더 실력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제로 모의고사입니다. 약점을 컨셉마다 정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의 약점이 뭔지 어떻게 아나요? 바로 이 앞에 전사고 400 시리즈로 만든 모의고사를 먼저 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애들 틀린 걸 확인하고 약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오답제로 모의고사도 확실하게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 2번 보고 나서 아이들이 추가적으로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리 2번을 풀었고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추가적으로 내드릴 거고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전사고 문제 게다가 이 주변에서 제가 좋다라고 자신하는 문제들 제작해서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전사고 1등급을 원하셔도 그 다음에 강남남고 1등급을 원하셔도 전사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사고 문제들을 풀었을 때 나머지들이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걸 보셨잖아요. 방금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사고만 대비를 해도 다른 학교 가는 것들도 대비할 수 있다. 올 여름 반드시 정복해야 할 전사고 400입니다. 수강 신청은 제 파트 여기 써놨고요. 화목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강성현 쌤이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성현 생이고요. 지금 단대부고 1학년 친구들 타임어택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아이들 성적 올리는데 선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많은 꿈들을 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고 싶어라는 학교들이 다 전부 다 있을 겁니다. 특목고, 자사고 전부 다 있을 텐데 모든 분들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들을 다 이루시기를 일단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합격한 친구들을 자주 보는데 그 친구들이 가서 어떻게 1등급 맞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은요. 가서 지금 내신 1등급에서 5등급 때인 건 아시죠? 그전에는 9등급 체계였는데 내신이 1에서 5등급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10% 정도가 1등급이에요. 그러면 뭐 과거에 140명 정원이다. 그러면 한 14명 정도만 1등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주요한 위치로 가야 진짜 특성화고를 자사고로 가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1 내신의 특성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미리 겁들이는 게 아니라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 이유를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합격하고 기분 좋다고 막 떠들고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풀 죽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왜? 날고 긴단 놈들만 전부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하다. 뭐 이 동네 학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사고들 뭐 외대부고라든지 하나고 상상고 전부 다 타임 어택들이 너무너무 심해요. 모의고사. 기본 문항에서 실수를 자주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실수가 아니죠. 이런 거 틀리면 1등급에서 그냥 바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실례로 단대부고에서 1번부터 17번까지가 객관식 문제들인데 그중 15, 16, 17이 킬러입니다. 근데 앞쪽 1번부터 10번 사이에서 하나 틀리잖아요.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인데 그래서 계산 실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준킬러와 킬러 문항들을 얼마나 시간을 적절하게 잘 안배하여 얘네들을 제한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1등급을 가르는 기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가 바로 서술형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전부 다 서술형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는 잘 푸는데 이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해요. 그 감점 때문에 1등급이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약점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잘 공략하고 그 부분들의 대처를 미리미리 해두어야 그래야 가서도 해피할 수 있다. 3년 내내 해피하고 대학도 해피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미리 사전 정보를 드리는 것이며, 이러한 우리의 이 미래를 미리 대비하고자 우리가 얻은 결론은 뭐냐, 해결책은 뭐냐, 우리 홍소영 선생님하고 저하고 내린 해결책은 뭐냐, 그게 바로 타임어택 모의고사입니다. 타임어택 모의고사. 타임어택 모의고사. 실전처럼 시험 문제들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시험 형태가 동일합니다. 시험지 양식도 똑같고요. 각 학교 시험지 양식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그리고 문항 구성도 똑같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항들을 전부 다 분석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이 그 뼈를 간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이 모의고사 한 회차를 만들려면 보통 한 8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 정도로 학교 선생님들의 교양성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학푸라든지, 학푸가 뭔지는 아세요? 학푸 너무 줄였나요 제가? 학교 프린트라는 건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설명회 가실 때 이게 줄여서 말할 거니까 학푸라고 있는데, 학교 프린트를 학교 선생님 주세요. 그러면 그것만 살짝 숫자만 바꿔서 내세요. 그러면 총 22문항에서 한 4, 5문항을 학푸를 변형해서 내십니다. 참 놀라운 건데, 여기 보십시오. 제가 굵은 글씨로 학부 변형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굵은 글씨 학부 변형 8번, 10번, 13번, 14번, 17번 이렇게 문항들을 철저하게 다 분석합니다. 어떤 문항이 학부에서 변형됐고 어떤 문항이 서술형이고 어떤 문항이 킬러였고 어디서 실수하기 쉬운지 전부 다 지형도를 작성해 놓습니다. 이게 바로 타임어택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야 했을 때 5문제만 학부가 변형돼서 나오니까 요것만 정확하게 풀어도 어때요? 시간이 절약되겠죠. 50분 안에 22문제 풀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압박감이 심하지 않다. 학부에 대한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수업 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은 월수금 이렇게 진행될 텐데, 화목도 진행하시고 저는 월수금 이렇게 진행할 텐데, 그동안 뭘 하느냐. 자, 1회차 타임어택 모의고사를 50분 동안 진행할 겁니다. 대부분의 시험들이 50분 동안 진행하니까 그러면 대략 한 20문제에서 22문제 이 정도의 시험 문제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며, 그리고 1회차 해설 그리고 그 유형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 얘가 50분 동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뭐 하려 할 거냐, 서술형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개별적인 첨사,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는 요령, 감점을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난 이후에 수업이 다 끝난 이후에 클리닉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마다 이렇게 시험을 치르면, 여기 보십시오. 성적 처리 양식이에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좀 이게 확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손발이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줄여드렸네. 예, 예. 보시면 이게 틀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기 13번 딱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준킬러스 문항들이에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쭉 가시면은 이 친구 좀 잘한 친구였나 봐요. 16번, 17번 뭐 다 맞았죠, 그렇죠? 근데 서답형에서 2번, 3번, 4번 그냥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 여기 서술형 보시면, 마지막 서술형 보시면 서술형을 작성하는 과정 가운데 이게 감점이 부여가 됩니다. 여기 답안지 한번 보실게요. 답안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점 감점했죠, 그렇죠? 2점 감점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다 정확하게 맞다 하더라도 서술형에서 감점되면 몹시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가 들어간다. 우리 선생님들 미리 정보가 다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양식들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분석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형들에 따라서 대영역이 무엇이냐, 방정식, 부등식이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집니다. 행렬이냐, 경우의 수냐, 그리고 개념에 해당되는 문제냐, 계산 실수냐, 아니면 추론에 관련된 문제냐, 개념에 관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들이 영역별로 다 주어지니까 이 표만 딱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를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철저한 이 분석 체계를 우리 원장님이 이렇게 기획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는 것에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 이게 단답형이냐, 서술형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서 대영역들 그리고 문제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다 써놨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약한지 그리고 시험 문제를 직접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가 시험을 이렇게 봤습니다. 스캔 다 떠놓습니다. 어디서 틀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시험을 보고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시험에 대한 적응력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점 포인트들은 어디서 공유된다? 클리닉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다. 개별적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12회차 동안에 우리가 우리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요 타임어택 모의고사를 꾸렸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뭐 간단하게 저는 뭐 이런 아저씨입니다. 네, 이런 아저씨고, 뭐 많이 지었고요, 그렇죠? 많이 애들 뭐 보냈습니다. 네, 그 정도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